지난주 누군가 당신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당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겸손한 척한 게 아니었죠.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말은 눈 깜짝할 새에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망설임도 생각할 틈도 없이 그저 아무것도요. 마치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음식을 다시 권하는 것처럼요. 이런 행동 뒤에는 특정한 패턴과 심리가 있습니다. 당신 또래인 X세대 사람들이 생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백 개의 대화, 스레드, 게시물을 살펴보니 그 패턴이 너무나 일관적이어서 섬뜩할 정도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위한 파티를 계획합니다. 고등학교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고 심지어 4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의 생일도 기억합니다. 배우자에게는 2주 일찍 선물을 사주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당신의 생일이 다가오면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저 저녁 식사만으로 충분하며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당신이 그 모든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1982년입니다. 당신은 10살이 됩니다. 엄마는 식료품점에서 베티 크로커 케이크 믹스를 사왔습니다. 노란색 케이크에 캔에 든 초콜릿 프로스팅. 동네 아이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장식은 문방구에서 산 색종이와 풍선 몇 개입니다. 풍선 아치도 맞춰진 식기도구도 없이 그저 의자 등바디에 끈으로 묶인 풍선들입니다. 간식은 플레인 봉지에 든 오리지널 도리토스 한 그릇과 플라스틱 주전자에 담긴 쿠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정말로 신경을 썼다면 그 작은 딕시컵 아이스크림, 평평한 나무 스푼이 들어있어 어쩐지 아이스크림 맛보다 컵 맛이 더 나는 것 같은 아이스크림이 있었겠죠. 오락은 라디오를 계속 부딪히는 누군가 때문에 엉망이 된 당나귀 꼬리 붙이기나 의자 뺏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밖으로 뛰쳐나가서 누군가의 엄마가 길 건너편에서 집에 올 시간이라고 소리칠 때까지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생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정말로 노력한 것이었죠. 아무도 이 파티를 보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파티, 똑같은 케이크, 똑같은 쿠레이드, 똑같은 장식 테이프를 가졌으니까요. 이제 정말 운이 좋았다면 당신의 생일은 맥도날드에서 열렸을 겁니다. 맥도날드는 70년대 말에 생일 파티 패키지를 시작했고 1983년에 거기서 파티를 했다는 것은 당신의 가족이 성공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치였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마을에 척이 치즈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타리 창업을 도운 같은 인물인 놀란 부시넬은 1977년 산호세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생일에 토큰과 애니메트로닉 밴드, 그리고 어쩐지 덜 잊고 탄 듯한 피자와 함께 그곳에 들어서는 것은 10살짜리 당신이 경험할 수 있었던 레드카펫과 가장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맥도날드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부엌 식탁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 정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곧 매우 중요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파티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아이들이 열광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8살, 9살, 10살이 되는 해에 따라 달랐습니다. 1969년이나 1970년경에 태어났다면 스타워즈 피규어를 원했을 겁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1977년에 당신 세대 전체에 무언가를 원하는 경험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규어를 만들던 회사 캐넌은 그것들을 충분히 빨리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수요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 그들은 어떤 장난감 회사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빈 상자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장난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힌 인증서가 들어있는 상자를 팔았죠. 그것이 당신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약속과 내가 당신에게 빚졌소 라는 증표였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 지금 그 상자 중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실망이 박물관 전시품이 된 셈이죠. 몇 년 후에는 워크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니는 1979년에 워크맨을 출시했고 80년대 초에는 살아있는 모든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워크맨을 원했습니다. 아니면 83년에 캐비지 패치 키즈였을지도 모르죠. 어른들도 그 장난감 때문에 장난감 가게에서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트랜스포머, G.I. 조, 85년에 닌텐도, 항상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시어스 카탈로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힌트를 흘렸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포장지를 찢고 석 달 동안이나 이야기했던 그 물건을 보는 것은 정말 현실 같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당신은 비슷한 것, 실용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또는 모든 X세대 아이들이 외울 수 있는 문장을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안 돼 라는 코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몇몇은 성질을 부렸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당신의 뇌를 재구성한 작은 일이었죠. 당신은 적응했습니다.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받은 것으로 놀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거의 의심스러울 정도로 빠르게요. 그리고 그 속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자라던 세상은 당신에게 정확히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1970년과 1980년대 중반 사이에 양쪽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의 수는 약 40%에서 6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노동통계국의 데이터입니다. 불과 15년 만에 수백만 가정이 대부분의 시간에 한쪽 부모만 있던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에 양쪽 부모 모두 없던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 위에 더해 미국의 이혼율은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1979년에서 1981년경에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는 당신 세대의 가장 큰 부분이 어린 시절 한가운데에 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CDC는 이 수치를 매년 추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생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부모가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집안이나 부모님이 방금 헤어져 두 집을 오가는 집에서는 생일 계획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생일인데도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충분히 자주요. 그리고 몇몇은 분리된 가정에서 생일을 맞았는데 토요일에는 엄마 집에서 반쪽짜리 축하를 하고 수요일에는 아빠가 피자헛에 데려가서 생일을 끝내는 시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심리학적으로 정말 흥미로운데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앉아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8살이었죠. 당신의 뇌는 그저 조용히 그것을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에 저장된 메모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생일, 별거 다님, 기대치를 낮춰라. 계속 나아가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실망 예방 접종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에 대한 독감 예방 주사처럼 작동하죠. 같은 것에 대해 작고 반복적인 실망을 겪을 때, 크고 극적인 실망이 아니라 그냥 자잘한 실망들이 많을 때, 당신의 뇌는 그 일에 대해 흥분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당신의 뇌는 조용히 생일에 대한 흥분 볼륨을 낮추었고 다시는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생일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는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문화가 모든 각도에서 똑같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자만하지 마라. 뽐내지 마라.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라. 강해져라. 알아서 처리해라. 알아서 해결해라.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앉혀놓고 절대 스스로를 축하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에서 넘어졌어? 털고 일어나. 심심해? 할 일을 찾아봐. 화가 났어? 강해져. 모든 부모가 모든 순간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패턴은 충분히 두터웠고 당신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다나제기라는 심리학자가 1991년에 자기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요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뇌는 그런 요구를 내세우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화가 나거나 포기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저 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더 빠르고 쉽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일은 이 패턴의 궁극적인 시험대입니다. 왜냐하면 생일은 1년에 단 하루, 완전히 당신에 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린 시절 내내 경험과 문화, 반복을 통해 당신 자신에 관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훈련받았다면 그날은 더 이상 축하의 날이 아닙니다. 달력에서 가장 어색한 날이 되죠. 당신이 생일을 싫어해서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온종일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마치 맞지 않는 코트를 입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건너뛰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뭔가 불편합니다. 마치 뭔가 잘못되었지만 이름을 댈 수 없는 것처럼요. 관심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기술입니다.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관찰당하고 칭찬받고 반복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세대는 그러한 연습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은 전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25명의 손님, 에어바운스, 그리고 3시간 동안 만든 플레이리스트로 자녀의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열고 그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포트라이트는 자녀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 같은 에너지를 당신에게 쏟아부으려 한다면 당신의 온몸은 긴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성인이 될 무렵에 이미 작동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영원히 무시하기 더 쉽게 만드는 무언가 말입니다. 20대에는 생일이 외출할 핑계였습니다. 30대에는 괜찮았습니다. 저녁 식사, 케이크, 뭐든 상관없었죠. 하지만 40대 어딘가에서 생일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 위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2024년 6.5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6%가 생일 축하를 즐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45세 이상의 사람들은 생일 축하를 통째로 건너뛰고 싶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에 있는 X세대에게는 촛불과 함께 오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아침 더 이상 25살이 아니라는 작은 알림을 보냅니다. 친구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일은 조용한 작은 이정표가 됩니다. 내가 몇 살이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길이 남았지 하고요. 그리고 이미 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이유, 어린 시절의 모든 훈련, 모든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훨씬 더 편리한 두 번째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단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쓴다는 것은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는 것은 당신이 무시하고 싶은 시계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생일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당신은 국세청이 부러워할 만한 정신적인 파일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료의 생일이 3월 12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대학 룸메이트가 9월 3일에 태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해온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당신의 기본 설정입니다. 돌봄을 받는 것은 당신이 결코 설치하지 않은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교묘한데 당신이 생일에 대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진행되는 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내 생일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100% 그것을 믿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40년 동안 연습해온 대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백 번, 수천 번. 너무나 많은 생일, 너무나 많은 크리스마스, 너무나 많은 무엇을 원하니? 라는 대화에서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본의 특징은 일단 외워지면 그것이 진실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 대사가 나옵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것과 그것을 원하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만큼 얇습니다. 너무 얇아서 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밖에서만 볼 수 있죠. 여기 밖에서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 그 10살짜리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베티 크로커 케이크, 딕시컵 아이스크림, 벽에 붙은 색종이.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펜으로 시어스 카탈로그에 물건들을 동그라미 쳐서 잉크가 페이지를 거의 뚫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천천히, 부드럽게, 누구도 못되게 굴지 않았지만 일관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아마도, 크리스마스에 아마도, 또는 두고 보자. 그리고 두고 보자는 영어에서 가장 부드러운 안돼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근육은 약해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특별히 자신에게 그 근육을 사용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굴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원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직업, 더 큰 집, 좌회전할 때 그 소리가 나지 않는 차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에 관한 날이어야 하는 그 하루에 당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원하는 것. 그 선은 쿠레이드와 털고 일어나 사이 어딘가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스스로 파티를 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셀프 케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당신이 눈을 굴리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반사신경,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라는 반사신경,
영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8살 때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고 계획이 무산되며 주변 어른들이 몹시 지쳐있던 집에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몇 달마다 실망에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잘했어, 뇌야. 유일한 문제는 당신의 뇌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8살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돈, 당신 자신의 사람들, 당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사신경을 만든 상황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반사신경은 아무도 닿지 않은 프로그램처럼 여전히 실행되고 있으며 그저 배경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의 생일에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 단어가 입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그것을 단 1초만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 1초 동안 그 밑에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래도록 그곳에 앉아 먼지가 쌓인 채 딕시컵과 평평한 나무 스푼 옆에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말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어린 시절 생일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그 조용한 생일들과 당신 세대를 형성한 역사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종종 말해지지 않는 심리적 뿌리와 역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의 과거를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공유된 이야기의 다음 장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